607번입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고 했어요. 접하면서 직선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은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맞죠? 바로 직선이 되는데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직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하면서 바로 2차 함수에 바로 뭐 해야 되니까 바로 접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직선을 이 접선을 구해달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평행하면 어떻게 되죠?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같겠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므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접선도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므로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접선은 y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b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와 이 접선은 바로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되죠. 자, 교점이 하나다. 바로 이 두 함수의 바로 교점의 x좌표가 하나다. 그 교점의 x좌표는 바로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 바로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이차함수와 자, 직선인 바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b를 연립한 이 방정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 즉 마이너스 2x가 이하하면 x제곱에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꼴 0이라는 이 직선이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실근을 하나 가져야 된다. 즉,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중근 가질 조건, 바로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X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이 바로 4가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하여 계산을 해주면 7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따라서 자,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되고 a와 b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접하기 때문에 두 이차 함수와 이 직선을 연립을 했을 때 그 연립한 방정식이 바로 무슨 것? 바로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08번입니다. 자, 직선 y꼴 x 플러스 m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 이차함수 그래프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y축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 이동한다면 y 자리에 바로 무엇을 대입하면 됩니까? y 마이너스 마이너스 2m이니까 y 플러스 2m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저거 보면 y 플러스 2m이 무엇이 된다? x 플러스 m이 되니 자, 결론적으로 y는 어떤 식? x 마이너스 m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에 뭐한다? 접한다는 것이겠죠. 그죠? 자, 접한다는 말은 바로 교점이 몇 개 존재한다? 하나 존재한다. 교점이 하나 존재하니 교점의 x좌표도 하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과 연립한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누구랑 x 마이너스 m으로 연립한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바로 실근이 몇 개만 존재해야 된다?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플러스 m
이꼴 0이라는 이 직선, 이 2차 방정식이 바로 무엇을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중근 조건 바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반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a가 1이고 c가 2 플러스 m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m을 살짝 이하하면 m이 되어서 m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위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609번입니다. 점 마이너스 3,1을 지나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두 직선이 있다. 즉, 이 직선은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이너스 3,1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 부분에 만약에 마이너스 3,1이 있다면 마이너스 3,1이 있다면 우리 접선을 그을 수가 있을까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 접선을 긋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점이 이 볼록한 부분의 이 위쪽, 이 볼록한 부분 쪽에 있어야 돼요. 볼록한 부분 쪽에. 자, 이렇게 오목한 부분 쪽 안쪽에 있으면 접선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대강 우리가 한 이 정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3,1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접선을 그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점이 마이너스 3,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접선이 몇 개 그려지겠다? 자, 두 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하나는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하나 그려질 것이고, 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자 아래로 계속 내려오잖아. 감소하면서 내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접하는 접선이 하나 생길 수가 접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접점이 하나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접점이 두 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접선 하나당 접점이 하나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두 개 나오는 접선에 바로 기울기 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즉, 우리는 이 접선에 누구를 구하라? 바로 기울기를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접선도 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잠시 m으로 이렇게 둔다면 이 접선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y 자, 기울기가 m이니까 mx로 출발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y절편만 하나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 접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3,1을 지나야 되죠. 자, 따라서 이 네모값을 찾아보면 자, 1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네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네모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3m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 바로 3m 플러스 1을 y절편으로 가지면서 기울기가 1인 y 꼴 mx 플러스 3m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바로 이 2차 함수와 이 직선이 바로 접하니까 바로 이 두 개의 함수를 연립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연립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와 바로 이 1차 함수인 mx 플러스 3m 플러스 1로 연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해주면 x제곱에 자, mx가 되니까 m에다가 2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3m에 자,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는 이 바로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갖는다? 바로 이 2차 함수와
이 접선 하나에 바로 교점이 하나 발생하니까 실근이 하나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무엇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근이니까 바로 판별식을 체크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짝수 판별식이 아니네요. 자, 판별식 D를 체크하면 바로 n-2의 제곱, b제곱이죠. 마이너스 4배의 a가 1이고 c가 바로 3n-4가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0이 되는 m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m이 바로 몇 개 나와야 됩니까? 바로 두 직선이니까 맞아. 접선이 두 개죠. m의 값이 두 개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이 m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m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m에다가 플러스 4가 되죠. 자, 전개해버리면 마이너스 12m에 자, 플러스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m제곱에 마이너스 16m에 플러스 20 이꼴 0이라는 바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럼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바로 m 값이 몇 개 나오겠다?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그 두 개가 하나가 바로 이 접선이 되고 하나가 이 접선의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연하게 두 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이 m의 값이 두 개가 나오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판별식 D를 이용해 보면 자,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8에, 즉 반이 마이너스 8이니까 제곱하면 64가 되고 마이너스 AC가 되면 20이 되어서 양의 값을 가지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M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울기 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자, 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겠죠. 따라서 m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기울기의 바로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서 접선이 두 개 나온다고 해서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접선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와 접선의 교점은 몇 개 나옵니까? 접선 하나당 한 개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접하는 이 만나는 점에 교점의 x좌표는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죠. 따라서 중근을 갖는 거죠. m의 값에 따라서 이 접선이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접점은 바로 몇 개 나온다? 바로 하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차 함수와 바로 접선을 연립한 이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가 되는 m의 값을 찾아보니 그 m이 몇 가지가 나왔다? 두 가지가 나온다. 따라서 접선이 몇 개 생긴다? 두 개 생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10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 y 꼴 x제곱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4인 직선. 그러면 얘가 바로 접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래로 볼록인 바로 이차 함수를 y 꼴 2x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 y 꼴 2x 제곱에 적하면서 기울기가 4라는 접선을 자, 대충 선생님이 한 이 정도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이 바로 또 다른 바로 2차 함수에 뭐 한다? 그래프에 접한다. 즉, 그러면 이 접선이 이 그래프에 바로 접선이 되면서 동시에 이 위로 볼록인 이 그래프에도 접하니까 이 그래프에도 접선이 된다. 맞죠?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통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통접선. 우리가 인수분해도 할 때 공통인수 이런 거 들어봤죠? 그처럼 이 접선이 이 2차 함수의 접선이면서 동시에 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라는 이 2차 함수에도 접하는 공통 접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접선하고
이 y 꼴 2x 제곱하고도 교점이 몇 개 나오고 하나 나오고 자, 이 접선과 이 이차함수하고도 바로 교점이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차함수와 접선하고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 놓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접선을 기울기가 4니까 y 꼴 4x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y절편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y절편을 플러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바로 y절편은 a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도 뭐하고 접한다는 거고 이 두 개의 함수도 접한다는 것으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2x 제곱과 4x 플러스 a를 뭐 할 수가 있다. 바로 연립을 하면 바로 교점이 하나 나오니까 바로 실근도 몇 개 나와야 된다. 하나 나와야 되죠. 즉 중근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 이꼴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을 가지면 되겠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중근 가질 조건 판별식 D는 0인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의 반이 마이너스 2니까 반의 제곱이 4가 되고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 C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플러스로 고쳐서 A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가 0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뭐가 된다? y는 4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실수 K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이 이차 함수, 이 직선과 접선이죠. 이 이차 함수가 또 어떻게 된다? 접하니까 바로 교점이 하나 발생하겠죠. 그럼 동일하게 어떻게 이 이차 함수를 먼저 적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라는 이차 함수와 자, 이 접선인 y 꼴 4x 마이너스 2를 연립하면 된다는 거죠. 연립하면 자, 교점이 하나 발생하니까 바로 실근도 하나 발생하겠죠. 즉, 그 실근이 중근이라는 뜻이 중근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자, 따라서 이항을 하면 x 제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4x와 이항한 kx가 되니까 자, k 플러스 4x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k 이항하면 플러스 k가 되고 마이너스 5가 이항하면 플러스 5가 되니까 3 이꼴 0으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 또다시 무엇을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사용하면 자, b제곱이니까 k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자, 4배의 A가 1이고 C가 바로 K 플러스 3이 되는데 이 판별식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서 전개를 하면 K제곱에 2짠짠하면 8K가 되는데 마이너스 4K가 돼서 플러스 4K가 되고 자, 상수는 16에서 12를 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접선을 여러분들이 기울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y 이퀄 4x 플러스 뭐 a라고 둔 상태에서 이 두 개도 중근을 갖고 이 두 개도 중근을 갖는다. 그렇게 처리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11번입니다.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항상 접하는 바로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 이차함수는요. 자, 이 A 값이 달라지면서 꼭지점의 좌표, 즉 대칭축도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이 A 값에 따라서 이 이차함수가 위치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어도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즉 접선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도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 그 구하고 싶은 이 직선, 즉 접선을 y 꼴 mx 플러스 n으로 한번 더 보죠. 자, 이럴 때 바로 이 두 함수, 2차 함수와 직선은 1차 함수니까 두 함수가 항상 접한다. 자, 그러면 연립을 했을 때 바로 교점이 바로 접하면 교점이 접점 하나가 발생하므로 실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연립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바로 mx 플러스 n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제곱이 되면서 자, mx가 이항해도 2로 묶일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마이너스 2ax가 되고 자, m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mx니까 플러스 m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mx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남는 상수는 a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n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얘가 바로 접하니까 무슨 거를 가져야 되겠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근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b의 제곱인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2a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배의 ac가 되는데 a가 1이고 c가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이꼴 0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 식이 무슨 값에 관계없이 자,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이 바로 뭐에 대한 바로 a에 대한 무슨 식이 된다?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 관계없이가 바로 항등식임을 나타내주는 바로 문구가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바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앞에 거 제곱하면 4A 제곱인데 자, 마이너스 4A 제곱가 사라지므로 바로 2차 항의 A가 사라지니까 A에 대한 1차 항과 A가 없는 상수항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짠짠하면 4AM이 되니까 바로 4M은 여기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M제곱은 A가 없으니까 상수 파트로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개하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 4. 자, 그리고 플러스 4n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했잖아요. 자, A가 어떤 값이 되어도 항상 0의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A의 개수도 0이 되고 상수항도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m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m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이고 m이 0이니까 바로 4 플러스 4n이 얼마가 된다? 0이 되어야 하므로 n의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m이 0이고 m이 0이니까 사라지겠죠. n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내가 구하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y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바로 이 이차 함수가 A에 관한 바로 항등식이 아니라, 자, 항상 접한다고 했으니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니까 이 바로 판별식이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므로 바로 A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이차 함수는 A 값이 어떤 값을 갖는다고 해도 반드시 누구를 지난다? y꼴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상수 함수에 바로 뭐 하게 된다? 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12번입니다. 자, 이차 함수의 바로 y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최소값과 이차 함수, 다른 이차 함수의 최대값이 같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x에 대한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들어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값이라고 했죠? y 값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참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굳이 뭐가 필요 없다. 바로 X축, Y축 자체를 그릴 필요가 없죠. Y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만 찾으면 되니까. 자, 무엇을 이용하면 된다? 바로 이 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인 바로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꼭지점에 바로 무슨 좌표를 찾아준다? X 좌표를 찾아주는데, 자, 꼭지점의 X 좌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대칭축이 된다는 거죠. 자, 대칭축 우리 일반형일 때 외우고 있죠. x는 마이너스 2 a분의 a가 2분의 1이네요.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가 약분되니까 x 이퀄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범위가 없으면 실수 전체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바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바로 꼭지점에서 무슨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소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의 바로 y 값이 되니까 2를 대입하면 제곱하면 4가 되어서 약분하면 2가 되고, 자, x자리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되어서 바로 이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바로 k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번에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칭축을 찾아보면, 자, 대칭축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하면 바로 1이 되어서, 자, 대칭축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Y좌표가 바로 뭐가 되겠다? x의 제한 범위가 없으니까 y좌표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k가 있네요. 자, 따라서 2 마이너스 3k가 바로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그래프의 최소값과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k-2랑 누구 2-3k가 값이 같으면 되겠죠. 이항하면 4k가 되고 마이너스 2가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x에 대한 제한 범위, 즉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아래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고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알고 있겠죠? 613번입니다. 이차 함수가 x 이꼴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7을 갖는다는 말은 이 이차 함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7을 뭐한다? 지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잖아요.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최대 값을 갖는다는 말은 이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최대값은 그러면 어디에서 갖는다? 자, 바로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어디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x가 1일 때 최대값 1을 갖는다는 말은 바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1,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저 2차 함수는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느냐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설정할 수가 있죠. 꼭지점이 1,1이란 말은 x-1의 제곱 플러스 1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는 무엇이었으니까? a였으니까 이렇게 a를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a만 알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이 바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면 이 값을 대입해주면 성립해야 되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 바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4a가 되겠네요. 그 플러스 1하고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a 값은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내가 구하는 2차 함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fx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주어진 식은 바로 일반형이니까 이 식을 다시 전개해버리면 앞에 거 제곱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2짠짠하면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 4x가 되겠네요. 자, 상수항 제곱하면 1인데 마이너스 2가 되지만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로 말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b 값은 4가 되고 c 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2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를 2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b를 더한 다음에 자 c를 다시 더해주면 최종 결론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풀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2차 함수를 자, 주어진 식은 일반형이지만 바로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형으로 표준형으로 완전 제곱식된 걸로 표현을 했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로 x 이꼴 1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 1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니까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2a분의 b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1이 되어야 된다. 자, 따라서 b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2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꼭지점 1,1도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y 값도 1이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되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a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얼마의 값을 가진다? 마이너스 7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a니까 대입해버리면 자, b 자리에 각각 마이너스 2a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a 마이너스 2a가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바로 c가 되겠네요.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대입하면 플러스 2a가 되어서 3a가 되겠죠. 3a 플러스 c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변변을 빼주면 되겠죠. 빼버리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4a가 되고 c는 사라지죠. 따라서 1 마이너스 마이너스 7가 플러스 8이 되니 결론적으로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b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함으로써 4가 되고 c 값은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에다가 c를 대해서 1이 되려면 c는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하여도 A, B, C를 모두 다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